원천징수가 나왔을 때 계정 과목이 왔다 갔다 하잖아. 어떨 때는 예수금, 어떨 때는 선납세금. 왜 그러냐? 나는 원천징수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나는 원천징수를 당할 때도 있잖아. 그럼 할 때는 언제냐? 내가 돈을 줄 때고 당할 때는 내가 돈을 받을 때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원천징수 예제예요. 여기서 원천징수를 끝냅시다. 더 고민하지 말고 자 9월 21일자 문제를 좀 보시면은 보통예금에 12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됐대요. 그 얘기는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 수익이 120만 원이 들어올 건데 다 안 들어오죠. 은행은 세금 까고 주잖아요.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들어왔고 원천징수 세액은 18만 4,800원이에요. 우리 회사가 이자로 돈 버는 거는 우리 회사는 법인이니까 이것도 법인 소득이란 말이에요. 법인 소득은 포괄적으로 과세하니까 그럼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를 당하고 받았다면 사실은 이 세금은 무슨 세금입니까?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법인세요. 저 법인세 낸 겁니다. 그런데 기중에 이자 받을 때 법인세를 낸 것을 즉시 비용 처리하나요? 자산으로 잡나요? 비용을 왜 잡아요? 법인세는 기말 가야지 확정되는데 비용 잡으면 좀 이상한 애지. 일단 잡아놔야지. 미리 납부했다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름을 만들어서 쓰는 게 선납세금인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늘 얘기하잖아. 그 자산의 이름을 만들어준 거죠. 이름은 선납세금. 이렇게. 자산. 법인세를 왜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기중이어서. 기말이 아닌데 왜 법인세라고 비용 잡아? 내가 법인세를 18만 4,800원 내는 사람인가? 아니지. 내가 법인세율이 얼마를 낼지는 기말 가야 확정이 되는데 왜 미리 비용을 확정 지어요? 먼저 낸 것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먼저 낸 것에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는 거죠. 선납세금이라고 써야죠. 분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이자 수익이라고 번 돈은 120만 원 불변. 그런데 돈이 예수금이 된다? 돈이 들어올 때 세금이 차감되고 들어오는 건 난 먼저 세금을 냈으니 선납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할 거고 그 이름은 18만 4,800원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차변의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돈은 나머지 120에서 184, 800원을 제외한 10, 15, 200원이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의 첫 번째 외웁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돌아버리겠어? 그러면 그냥 외워야지 뭐. 이자 수익이 발생되면 항상 선납세금은 세트예요. 이것은 어느 기업도 예외가 없어요. 분계를 원래는 우리는 분계를 암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거래들이 일어나면 그 거래마다 분계는 다채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분계를 외울 수 없어요. 외우는 것은 회계가 아니고요. 그런데 외워도 되는 분계가 있어. 그것이 바로 요건 거야. 이자가 수익이 생기면 선납세금은 세트로 붙어요. 선납세금이 안 붙고 이자가 다 들어오면 상대방, 이자를 주는 사람이 나한테 큰 실수를 한 거지. 걔는 이제 국가한테 혼나는 거야. 원천징수 안 했다고. 그게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분계를 암기하면 안 되지만 암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자 수익이고요. 자, 두 번째 9월 28일자 요건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 개인인 최윤진에게 내가 돈을 빌렸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 돼. 이제 나는 이자 수익이었지만 이번에는 뭐죠? 반대죠. 이자 비용. 이자를 주는 내가 입장이 되면 나도 이자 줄 때 다 주면 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금 까고 줘야 돼? 이렇게 까고 줘야죠. 원천징수 까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줬대요. 원천징수를 내가 한 거죠. 왜냐하면 난 돈을 주는 입장이야. 내가 돈을 받을 땐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머지를 받으면 되지만 반대로 내가 원천징수를 하고 줘야 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입장이면 상대방이 나에게 세금을 차감하고 줬듯이 나도 이제 세금을 차감하고 주는 거야. 자, 이자 비용은 애초에 50인데 50만 원 줄 때 세금을 까고 주죠. 137 500원. 왜 까고 줘요? 내가 까고 준 거 내가 먹어? 아니잖아. 요거 들고 있다가 국가에서 세금 내! 라고 하는 날 요거 드러내서 세금으로 낼 거야. 급여 줄 때 원천징수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때 뭐라고 잡아요? 잠깐 들고 있는 돈이야. 예수고. 예치해서 수금해놓은 돈. 사실은 최윤진이 세금을 신고 납부할 건데 얘가 안 할 게 너무나 뻔하니까 얘한테 돈 줄 때 아싸리 까고 나머지만 주는 거죠. 137 500원 빼면 36만 2,500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 나머지 금액만 최윤진에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되면 대변의 원천징수는 무슨 이름으로 잠깐 걸어놓는 겁니까? 예수금.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예수금은 무언가요? 그러면 부채요. 대신 신고 납부해줄 세금이요. 선납세금은 뭔가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자산으로 인식해놓은 계정이요. 이렇게 잡으면 되죠. 요 분계랑
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붕괴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원천징수 세액이 입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되면 대변에 원천징수했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들고 있다가 대신 신고 납부할 거잖아. 신고 납부할 때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차변으로 죽이지. 최윤진이 세금 신고할 걸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얼마나 귀찮고 정말 짜증납니까? 그래도 하라니까 해야지 뭐. 나는 뭐 힘이 있나? 나는 그저 원천징수 의무자에 불과하니까. 이날 안 내고 나중에 낼 뿐이에요. 그래서 부채인 거야. 내 돈이 아니거든. 급여 줄 때 원천징수 하잖아. 그대로 내잖아. 그러니까 근로자들 더 많이 낸 게 확인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잖아. 제 동생도 이번에 환급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한턱 내려니까 놀러 간대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원천징수는 당하느냐 내가 하고 주느냐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되게 촌스러운 일이지만 안 외워지면 외워야죠.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할 뿐더러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뿐더러 시험 볼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